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소년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게 조금 차이가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됐던 사건이 그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었어요. 사실 이 사건 좀 언급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 사건에서 주범 같은 경우에는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고요, 공범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다가 항소심에서는 13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법리적으로 공모관계가 부인이 돼서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웬만해서는 보통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좀 선고가 되잖아요. 법 감정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파장이 컸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가 돼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사실 예상과 달랐어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소년법이 적용이 돼서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왔던 거거든요. 소년법이 적용된 나이가 이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교화를 시켜서 사회로 이제 복귀를 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소년법의 취지인 거죠. 취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보호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가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소년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호 처분이라고 해서 검사가 따로 재판으로 회부를 하지 않고 소년부 송치를 하는 거죠. 그 처분이 1호부터 10호까지 있어요. 1호는 이제 보호자의 감호 아래 이제 지내는 거고, 그게 이제 가장 경미하다고 보시면 되고,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에 있는 거. 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구속돼 있는 거랑 구속이랑 마찬가지죠. 비슷한 거긴 한데, 어쨌든 1호부터 10호라고 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징역 몇 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소년법이 적용되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부정기형이 선고가 돼요.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뭐 단기 3년, 장기 5년에 처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 차이점이 뭐냐면, 단기 3년을 초과를 했을 경우에 그 관할 이제 교정기관에 장이 판단을 했을 때 되게 이제 행위 성적도 우수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뭐 사회에 복귀해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검사의 허가를 받아서 석방을 할 수가 있어요. 단기를 초과했을 때는. 그럼 3년을 살지 5년을 살지는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생활해라 이거죠. 그렇죠. 예.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또 좀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죄를 범할 당시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때가 이제 18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를 못하고 15년의 형밖에 선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범죄였기 때문에 20년까지는 이제 선고가 가능했는데, 어쨌든 소년법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18세 미만인 자가 저질렀을 때는 최장 15년밖에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성인 같은 경우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면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받는데, 소년법이 적용이 돼서 보호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석방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어요.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인 경우에는 5년을 초과했을 경우에 가석방 대상자가 되고요. 그리고 15년의 유기형은 3년을 초과했을 때, 그리고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 3분의 1을 초과했을 텐데, 그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대비를 해보면 무기형을 선고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5년만 지나면 이론상으로는 가석방이 또 가능해요. 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년 지나고 나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화를 했을 때 뭐 그런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너무나 악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성인들도 저지르기 쉽지 않은 그런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소년들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과연,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드는. 왜 소년법 자체를 두는 거는 저는 맞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소년법 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너무 이 악질적인 범죄가 많이 생기고, 오히려 소년법을 악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저질러 놓고 나는 처벌 안 받거나 아니면은 경하게 받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년법에 대한 그 연령 수준을 조금 더 낮추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그 그렇게 방법도 좀 괜찮은 보여요. 것 같아요. 예. 19세 미만에서 좀 더 낮추는 거죠.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18살의 이 변호사님이랑 20살의 이 변호사님이랑 많이 차이가 났나요? 많이 차이 났죠. 얼굴부터 차이 났죠. 약간의 차이로 정말 법적인 기준 때문에 그 형량이 확 차이가 나는 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뭐 18세 정도 됐다고 하면은 거의 성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그 손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좀 기준이 너무 높아요, 지금 소년법이. 전 개인적으로 한 13세 정도로 낮추는 게 어떨까. 13세? 그쪽이네. 되게.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소년법이 적용되는 그 나이를 조심스러운 의견이지만 조금 조정해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로프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년법 이렇게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좀 소통도 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운 주제도 저희는 서슴지 않고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년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논란이 되는 법이 있으면 한번 또 짚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죄니까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죄니까요. 아, 눌러주실 거죠가 너무